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14번째 폼 앞에서 우리 폼 디자인 해가지고 뭐 봤어요? 하이폼 봤죠? 하이폼에 대한 거에 이어서 폼 내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컨트롤의 종류하고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애가 있고 레이블이 있어요. 얘는 나중에 보고서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애는 우리 식이나 아니면은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바운드된 값을 표시하고요. 레이블은 이름표잖아요. 단순하게 텍스트만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컨트롤들의 속성에 어떤 값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작업하던 파일 이어가지고 폼이 있으면 뭐 디자인 보기에 보면 요 위쪽에 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에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텍스트 상자예요.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근태 일자라고 하는 글자만 표시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근태 일자는 여기에 보시는 컨트롤 원본에 해당하는 근태 일자에 대한 그 값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게 됩니다. 두 개 구분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표시하고 또는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고 폼이나 보고서의 모양을 만드는 폼 보고서 데이터 액세스 페이지의 개체다. 그러니까 안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두 가지만 봤지만 여기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하이폼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컨트롤은 폼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가르친대요. 각각 하나하나 얘네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폼이나 보고서에서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컨트롤의 형태로 표시가 된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건 다 컨트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컨트롤은 바운드 컨트롤하고 언바운드 컨트롤, 계산 컨트롤로 분류된다. 그랬어요. 자, 우선은 얘는 바운드 컨트롤이고 만약에 얘를 지우면 언바운드 컨트롤이고요. 여기다가 식을 쓰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뭐 더하기 뭐뭐 이렇게 하면 얘가 식 컨트롤이 된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운드 컨트롤은 폼에서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테이블 쿼리 필드가 컨트롤의 원본 데이터로 연결된 컨트롤이고요. 테이블의 필드 값을 보여주고 값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필드는 여러 개의 컨트롤에 바운드 시킬 수가 있대요. 언바운드는 앞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애고요. 계산 컨트롤은 계산 값이 있는 애고 는으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컨트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텍스트 상자, 레이블, 단추. 제일 많이 쓰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는 어떤 값을 입력받거나 표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컨트롤이래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 속성 창에서 이름을 변경하면 된대요. 자, 여기에 우리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원상태로 돌려놓고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컨트롤 원본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쪽에 모두 탭을 눌러 보시면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txt 근태 일자예요. 근데 얘 이름을 근태 1 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컨트롤 이름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 밑에 보시면은 이 단추 있잖아요. 얘네 이벤트를 적용을 할 때 얘의 이름으로 얘네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딩할 때 txt 근태 1 이렇게 쳐야지 쟤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변경할 때는 이렇게 한다. 바운드 텍스트와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다 여기 중복되는 내용이네요. 자, 폼 또는 보고서의 제목이나 글자 등 텍스트를 표시하는 컨트롤을 우리 뭐라고 한다? 네, 레이블이에요. 필드나 시계값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글자나 텍스트만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얘네들처럼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해보면 여기에 각각의 형태가 표시가 됩니다. 자, 단추는요, 레코드 검색, 레코드 인쇄 등의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코드 추가해보면 얘는 이제 이벤트가 매크로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폼 닫기도 얘는 이벤트 프로시저로. 그래서 얘는 보통은 딱 누르면 어떤 이벤트를 실행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자, 콤보 상자는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목록 중에서 뭔가 선택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된대요. 콤보 상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 클릭하셔가지고 얘가 목록 상자고 얘는 토글 단추고 얘는 콤보 상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콤보 상자가 나오고요. 여기다 값을 표시할 애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태 일자 4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4원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블에서 갖다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추가해주고 다음 눌러주고 뭐 정렬 기준도 있는데요. 뭐 이름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거거든요. 나중에 사용하도록 값을 보관한다 또는 얘를 각각 어디 내가 지금 원하는 곳에다가 선택할 거다 그러는데 기본값으로 놔두고 그냥 한번 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콤보 상자가 나왔고요. 얘를 열어가지고 클릭해보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이벤트를 적용을 해서 내가 만약에 손서진을 딱 클릭하면 손서진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폼에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데이터 입력이나 검색을 유용하게 할 수 있다. 그죠? 한 행만 딱 있으면 되는데 클릭하면 펼쳐지니까요. 목록값과 일치하는 문자열만 입력하도록 제어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속성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쭉 여기 이제 모두에 가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 어떻게 찾아야 돼? 쭉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쭉 여기에 목록값만 허용 이렇게 이해돼 있죠. 그래서 이 목록에 있는 값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자, 필요시에는 목록 이외의 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넣을 수 있도록. 그럼 아니요 눌러주면 되겠죠. 좀 전에 옵션에서 목록 값에 나타나는 값을 다른 테이블에서 읽어오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왔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목록 상자는 콤보 상자랑 비슷한데요. 얘는 목록을 표시해요.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표시하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놓고요. 이게 사무자동화에서는 얘 많이 쓰거든요. 얘가 목록 상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그려줘야 됩니다. 목록이 여러 개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지금 얘가 근태 내역이니까요. 근태 내역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갖다 쓸게요. 필요한 필드들 모두 다 넣어주고요. 정렬도 할 수 있는데 무시하고요. 여기에서 이 폭을 좀 조절해줘야 돼요. 여기 이거랑 똑같거든요. 액추얼하게 여기 있는 폭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만들고 얘 좀 늘려줘야 되겠다. 다음 그냥 뭐 여기에서 다음 마침 눌러주니까 다행히 자동으로 커졌어요. 자, 닫게 눌러서 얘 눌러주고 다시 열어보면은 이렇게 목록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애를 선택해서 또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바운드 또는 언바운드 컨트롤을 사용할 수가 있다. 목록 상자에는 자, 하이폼, 하이보고서 얘네 앞차 시간에서 봤고요. 자, 옵션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인란, 옵션 단추, 토글 단추를 하나로 그룹으로 지정하는 컨트롤이래요. 자, 그래서 한번 얘네 옵션 그룹을 한번 볼까요? 자, 옵션 그룹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얘거든요. 그래서 옵션 그룹에서 옵션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가 질문, 밑에 있는 거 나 질문, 다음에 뭐 다 질문 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기본적으로 선택합니다. 가 질문하고요. 기본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값을. 그래서 가 질문 넣고요. 값을 1, 2, 3 넣어주고 여기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다음 눌러주고 얘네는 이제 뭐 옵션 단추로 할 건지 확인란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 단추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확인란은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고 다음 눌러주고 마침 눌러주면 이렇게 그룹이 나오게 되고요. 얘네를 가지고 이제 열어가지고 우리 설문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만 선택이 되는데 다중 선택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디자인 보기 가가지고 다음번에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확인란이에요. 확인란하고 이제 확인란은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잘못 선택했다. 확인란은 다중 선택이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옵션 단추라고 하는 이 옵션 단추는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죠. 우리 설문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네가 알맞은 거 다 선택해. 야,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란과 옵션 단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체크 다중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이 옵션은 하나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가 그룹이 안 잡혀 있고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기시험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간단히 그룹틀, 확인란, 옵션 단추, 토글 단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드 크기가 정수인 숫자 데이터 형식이나 예안위로 설정된 필드에 설정할 수 있대요. 좀 전에 우리 뭐 마법사로 만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막 나왔죠. 원하는 값을 클릭하여 쉽게 내용을 선택할 수 있고 몇 개의 컨트롤을 그룹으로 해가지고 제한된 선택 조합을 표시할 때 사용한대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다 나왔네요. 그래서 확인란은 여러 개의 값 중에서 한 개 이상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얘는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토글 단추는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고, 탭 컨트롤은 여러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일 폼 또는 대화 상자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이래요. 자, 여기 이제 뭐 페이지 번호가 나오는데, 이 페이지 번호는 나중에 보고서에서 나와요. 여기서는 좀 페이지 번호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쪽에 가보시면은 이 위에 우리 로고 좀 전에 보셨죠? 그래서 로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하면은 얘네 할 수가 있는 애고, 뭐 제목 넣으면 제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쪽번호는 없는데 뭐 날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 날짜 시간 컨트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얘네가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날짜 시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자, 다음에 이제 문제 예제하고, 자, 뭐 간단하게만 보십시오. 우리 출제됐던 아이들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간단히 넘기세요. 이런 것까지 다 지엽적으로 다 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레코드 원본의 데이터나 계산 결과를 표시해 주는 컨트롤은 레이블이에요. 텍스트 상자예요. 텍스트 상자죠.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폼에서 적은 공간을 이게 딱 좀 전에 우리 봤던 보기다. 그죠? 콤보 상자.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폼에 삽입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이래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이름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나중에 얘를 이벤트 프로시저나 이런 어떤 이벤트를 줄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좀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속성창에서 이름 항목에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죠. 여기 보시면은 모두에서 이름. 얘가 형식에 있냐? 어디 데이터에 있냐? 이벤트 기타에 있군요. 기타에 이름 항목.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해주면 된다. 자, 다음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로만 구성된 것은 그랬어요. 우선은 옵션 단추 안 되죠. 맞습니까? 자, 확인란 되네요. 그리고 목록 상자 되네요. 여기에 있는 콤보 상자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죠. 확인란하고 목록 상자는 다중 선택 가능하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폼 도구 상자의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컨트롤 이름은 사용자가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는 텍스트를 갖는 컨트롤이래요. 텍스트 상자죠. 폼에서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의 필드 값을 보고 값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네요. 뭐예요? 테이블의 필드 값을 보여준다 그랬죠?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중 각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번호 삽입 컨트롤에는 페이지 번호식을 포함한 텍스트 상자가 나온다. 좋아요. 대신에 이제 보고서에서 목록 상자 컨트롤은 바운드 또는 언바운드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다. 된다고 그랬어요. 로고 컨트롤은 여기에서 새로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미지다. 단축 컨트롤은 하나 이상의 매크로 함수를 수행하는 데만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 단축 컨트롤은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그렇죠. 하나 이상만이 아니에요. 이게 많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여기에 레코드 추가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언클릭도 넣을 수가 있고요. 포커스도 넣을 수 있고 더블 클릭도 넣을 수 있어요. 따로따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는 못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얘는.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페이지 번호 컨트롤을 추가하는 경우 페이지 번호식이 포함된 텍스트 상자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페이지 번호가 없어가지고 보진 못했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얘네 지금 좀 전에 우리 날짜 시간이요. 얘네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 얘네 텍스트 상자에 자동으로 함수가 표시가 돼요. 같은 말입니다. 목록 상자 컨트롤은 바운드 또는 언바운드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다 얘기했고요. 다음에 로고 컨트롤을 추가하는 경우 머리글 구역에 이미지 컨트롤이 삽입된다. 자, 예 아니오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토글 단추 컨트롤이 삽입된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됐는데 한번 봅시다.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태 내역인데 여기 디자인 보기 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그냥 뭐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필드를 하나 추가하고요. 얘는 yes와 no 이렇게 해주고 true and false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근태 내용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저장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 뭐예요?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라 그랬죠? 그럼 여기다 필드를 추가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기존 필드 추가해서 우리 좀 전에 봤던 애가 테스트였죠? 근데 없네. 모든 테이블 표시하니까 새로 추가한 거라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 보니까 확인란이 나오는군요. 토글 단추가 아니라 확인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컨트롤 다룰 때 이제 선택할 때는 하나 컨트롤은 그냥 클릭하면 돼요. 연속 컨트롤은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고요. 비운석적인 거 Shift, 그다음에 모든 컨트롤 A예요.
이건 뭐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하고 같죠. 그래서 얘 선택하고요. 연속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얘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연속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컨트롤 키도 되나? 컨트롤 키도 되고 Shift 키도 되는군요. 이렇게 하고요. Shift 키도 이렇게 따로 떨어진 애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두 선택할 땐 컨트롤 A 누르면 되고요. 복사할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복사할 컨트롤 선택하고 여기에 클립보드에서 복사 클릭한 뒤에 클립보드 붙여넣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론 그냥 뭐 윈도우에서 쓰는 기본이니까.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구역 내에서 복사하면은 바로 밑에 컨트롤이 아래 붙여 넣어지고요. 다른 구역에 붙여 넣으면 구역의 왼쪽에 붙는데요. 어떤 얘기냐? 내가 지금 요 놈을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아래에 들어오고요.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른 구역에다 놓고 컨트롤 V 눌러주면 왼쪽 처음 요 위치에 들어간다. 됐죠? 자, 다른 구역으로 이동을 할 때는 얘네를 잘라내기 한 다음에 붙여내기 해도 되고요. 이동한 거 똑같이 해서 잘라내기 붙여내기 같은 내용이고 얘네 테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동해도 돼요. 이 친구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X 이쪽에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이 복구가 안 되네. 그냥 이 테두리 끌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해도 됩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기에서 모서리가 있거든요. 이 모서리가 또 중요하긴 한데 얘를 끌으면은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테두리 선을 끌어줘야지 이동이 됩니다. 요것만 하나 더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을 조금씩 이동할 때는 이것도 뭐 윈도우랑 똑같네요.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누르면 조금씩 가요. 얘는 컨트롤 안 누른 상태, 컨트롤 누른 상태, 누르고 방향키 누른 상태. 자, 크기 조절할 때는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 한대요. 미세하게 할 때는요, 컨트롤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른대요. 여기에서 요렇게 크기 조절점들 얘네거든요. 얘네가. 여기 요거 조금씩 띄어나오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방향키를 누르니까 얘네 컨트롤이 이렇게 조절이 되는군요. 키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다음에 그룹하기가 있는데요. 얘가 버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얘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해주고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얘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룹하기는. 자, 폼 작성기에서 작성된 컨트롤을 클릭한 후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 사용되는 키는 그랬어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시킬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되겠죠. 뭐 크기 조절할 땐 Shift 키였고. 자, 여기에서 Shift 키, 바로 나오는군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컨트롤 크기가 조정이 되겠죠. 자,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컨트롤 이동과 복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다른 구역에서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붙여넣기 구역에 오른쪽에 붙어진다? 오른쪽 위에요? 왼쪽이죠. 잘못됐고요. 같은 구역 내에서 복붙하면은 바로 아래 이렇게 되겠죠. 3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 다른 컨트롤과 세로 맞춤 이런 게 아니라 미세하게 조정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컨트롤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랬고. 자, 다음 중 폼에서 컨트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러 개의 컨트롤들을 비순차적으로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원하는 컨트롤을 각각 클릭한다 그랬는데 얘도 맞잖아요. 그죠? 이게 버전에 따른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컨트롤 시프트 키 모두 다 되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얘 선택하고 제가 지금 컨트롤 키 눌렀거든요. 비순차적으로 잘 돼요. 마찬가지 시프트 키도.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답이죠. 그래서 원하는 컨트롤을 각각 누른다면 얘도 중복 답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예전 버전에서는 안 됐나 보죠. 자, 일정 영역의 컨트롤을 한 번에 모두 선택하려면 마우스로 선택한 컨트롤들이 다 포함되도록 영역을 드래그한다 그랬죠. 이렇게. 네. 자, 정렬된 여러 개의 컨트롤을 모두 선택하려면 맨 위에 위치한 컨트롤을 클릭한 후 마지막 위치한 컨트롤을 Shift 키로 눌러서 하면 된대요. 근데 정렬이 돼 있다? 얘네 정렬돼 있으니까 Shift 키 눌러주고 안 되는데 컨트롤 키도 안 되고 그러네요. 따로따로 선택해야 되네요. 자, 그리고 본문 영역에 컨트롤 선택하려면 컨트롤 A 누른다 그랬는데 컨트롤 A를 누르면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 폼 디자인 상태에 있는 모든 애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만 하려면 이렇게 앞에 있는 줄자 있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또 세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찍은 이 줄자에 위치한 애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겠다. 컨트롤들의 주요 속성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컨트롤에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컨트롤 속성은요, 크기, 색, 위치, 동작 등과 같은 컨트롤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정하는 것이고, 마법사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만들면 속성이 자동으로 지정이 된대요. 컨트롤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 엔터를 누르면 나온대요. 얘를 선택하고 Alt 엔터 누르니까 속성 창이 나오네요. 옛날 문제다, 그죠? 요즘에는 이렇게 더블 클릭, 테두리예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거나 이쪽에서 이제 속성 시트, 우리 디자인에서 속성 시트를 열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맨 밑에 있는 속성을 누르거나 이렇게 안 보이셨죠?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래도 잘리는구나. 너무 데이터가 많아. 자, 액세스에서 다음과 같은 폼을 편집하고자 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요거 이제 몇 번 출제됐던 문제인데, 좀 쉽죠?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우선 한번 볼게요. 자, 1번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1번, 여기에 더블 클릭하면 폼 속성이에요. 컨트롤 속성이 아니라, 2번의 세로 눈금자를 여기에 딱 클릭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 다 선택됐었죠? 여기에 위치하는 가로로 딱. 3번 부분, 여기는 아무 영역도 아니에요. 그냥 공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폼 바닥글이니까 여기 폼 바닥글에 여기 회색 바탕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폼 바닥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배경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 아래쪽은 폼이에요. 폼 속성. 요거랑 같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폼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연속 폼이겠죠. 여기 본문의 내용들이 여러 개가 레코드가 존재할 테니까요. 자, 컨트롤의 형식 탭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숫자, 날짜, 시간, 인쇄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고 여기 쭉 보실게요. 형식과 소수자릿수 표시, 날짜 선택 표시, 너비 여기 크기들이에요. 얘네가 크기, 배경 스타일, 배경 색깔, 테두리 종류들, 그리고 글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스크롤 막대라고 하는 거는 요거 스크롤 막대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크롤 막대는 얘네를 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글꼴 이름, 나머지 그냥 간단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는 중복 내용 숨기기는 나중에 이제 보고서에서 한번 더 보겠지만 똑같은 내용의 레코드가 있을 경우에는 걔를 생략하고 한 번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축소 가능 이런 기능도 있고 출제된 문제가 없어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탭이에요. 자, 데이터 탭에 가니까요. 컨트롤 원본 우리 많이 봤죠? 자, 입력 마스크 우리 앞에서 테이블 만들 때 썼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서 여기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기본 값도 우리 테이블 만들 때랑 똑같아요. 얘가 기본으로 입력될 값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도 우리 테이블 만들 때랑 똑같습니다. 어떤 제한 조건을 주는 거죠. 나이가 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방금 전에 기사 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119살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숫자로 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200살까지 하면 사람이 200살 넘게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제한을 한다거나 성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용 가능은 여기에서 폼 보기에서 사용 가능한지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몇 번 출제가 됐었는데 보면은 여기에다가 데이터에 한번 가보면 사용 가능 예잖아요. 근데 얘를 아니오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본문의 근태 일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딱 열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근태 일자는요 클릭이 안 돼요. 그죠? 얘네들은 선택이 되는데 얘는 클릭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폼 보기에서 사용 가능한지 내가 클릭해가지고 입력이나 수정 이런 게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요. 잠금은요 데이터를 변경할 것을 막을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합니다. 자, 행 원본 유형 얘네들은 우리 레코드 원본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값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같은 경우에 원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 테이블 쿼리, 값 목록 얘네들을 우리가 행 원본 유형을 볼 수가 있대요. 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가지고 한번 보죠. 얘 선택하고 보면은 행 원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바운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목록값만 허용 옵션은 내가 지금 여기 목록에 있는 값만 넣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콤보 상자에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콤보 상자에 있는 값들만 넣을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계산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속성은 그랬는데요. 계산 컨트롤을 만든대요. 계산식을 넣어야 되니까 컨트롤 원본에다 넣습니다. 어디다 넣냐면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는 4번이니까 4번이 바운드 된 거고 만약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얘가 계산 필드거든요. 계산 텍스트 상자인데 여기에 보면 컨트롤 원본에 계산식이 들어있죠. 는으로 시작하면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뭐냐, 얘를 표시할 값이 뭐냐라는 걸 나타낼 때는 항상 컨트롤 원본이다. 폼에서 특정 컨트롤의 값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할 때는 잠금 해주면 됩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읽기 전용 폼을 만들기 위한 폼과 컨트롤 속성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집 가능 속성 아니요, 삭제 가능 아니요, 잠금 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잠금 예. 여기에 폼 속성에도 보면은 잠금이 있나요? 레코드 잠금 여기 있네요. 뭐 다른 거긴 한데, 예. 아니면은 뭐 요 녀석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잠금 예 해주면 이 친구는 급여는 네, 어디 있어요? 얘가 급여죠? 수정이 안 됩니다. 자, 얘네는 수정이 돼요. 근데 얘는 잠금해버리면 수정이 안 되고. 사용 가능, 이거 옵션이잖아요. 날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콤보 상자 컨트롤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 원본은 콤보 상자 컨트롤에 사용할 데이터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은요, 바운드할 데이터. 바운드 열은 콤보 상자에 저장할 열. 사용 가능은 사용 가능한 거. 이렇게 되는데, 뭐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제 바운드 열이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얘는 나중에 실기시험에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우리 콤보 상자 그리고 필요 없는 애들 다 지우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뭐 필요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줄어지지 않을 때는 얘네가 이제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저장하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쪽에다가 콤보 상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콤보 상자가 이 친구였나요? 네, 콤보 상자 좀 길게 해줄게요. 여러 개 필드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전에 얘네는 우리 근태 내역이니까 근태 내역 테이블에서 갖다 쓰겠습니다. 필드를 근태자 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필드를 넣을게요. 그리고 다음 누르고요. 다음, 그리고 여기에 필드 값을 어디에 저장합니다.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열이 두 개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 컨트롤에다가 둘 중에 어떤 거를 연결할 거냐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4번이니까 이 4번 여기에 있는 얘가 저장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들어가서 속성에 들어가 가지고 바운드 열 나오죠. 얘가 지금 1번 하니까 첫 번째 열이 들어간 거야.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열에 있는 좀 전에 뭐였냐 무슨 코드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걔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준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헷갈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열어가지고 딱 눌러보면은 이 뒤에 있는 코드만 나오는 거야. 4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난 분명히 넣었는데 숨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숨겨놓고 실제 저장은 4번이 돼야 되는데 이걸 헷갈리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기에 가서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바운드 열이라고 하는 거는 콤보 상자에 실제 저장할 열은 뭐다, 몇 번째 거다,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를 지정할 때 우리가 쓴다. 다음에 기타 탭이에요. 기타 탭에 우리 여기에 이름 수정하는 거 나오고요. 이 탭 인덱스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고, 자, 엔터키 기능은 엔터키를 줄 바꿈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냥 간단히만 보십시오. 출제 안 되는 애들이니까. 컨트롤 팁 텍스트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기에 나오는데요. 이 컨트롤에다가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에 컨트롤 팁 텍스트 해가지고 야 골라라 이렇게 해주고 저장해주고요. 열어서 여기 마우스 올려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얘가 컨트롤 팁 텍스트예요. 나중에는 이제 코딩으로 얘네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실기에 상태 표시줄 텍스트, 상태 표시줄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해주고 여기에서 상태 표시줄 텍스트 여기다가 야 상태야 라고 한번 해볼게요. 닫기 얘 눌러주고 그리고 얘를 딱 선택하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상태 표시줄이거든요. 얘가 여기에 이름이 표시가 되는 애입니다. 자, 여러 항목 선택은 목록 상자에서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 자, 다음에 얘가 이제 테이블에서도 있는데요. 테이블에서 간단히 봤나? 우리 안 봤을 거예요. 얘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테이블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IMD 모드를 설정을 하면 내가 한영키를 누르지 않고 컨트롤마다 내가 한글을 넣어야 되는 필드에는 한글만, 굳이 한영키를 누르지 않아도 영문을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컨트롤에는 영문만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을 이동을 했을 때 한영키를 굳이 누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인풋
메소스 에디터예요. 그래서 얘는 MS 오피스를 설치하면은 추가적으로 얘가 한영 전환되는 게 설치가 됩니다. 아마 윈도우즈 10에서는 아마 추가로 설치 안 되고 기본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네는 테이블에서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태 코드가 지금 보면 영어가 들어있고 얘는 한글 있잖아요. 그러면은 테이블 디자인 해가지고 얘 밑에 보시면은 IMD 모드가 있어요. 자, 우리 근태 코드는 좀 전에 얘네 영문이었잖아요. 그래서 0 숫자 반자를 써야 됩니다. 전자 쓰면 안 돼요. 자, 근태명 같은 경우는 한글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해놓고 테이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지금 그냥 키보드를 누르면은요, 영어가 나오죠. 탭키 눌렀는데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한글로 나오죠. 요런 걸 말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폼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학번 같은 경우에 IMD 모드 한글이고 기관 코드는 IMD 모드를 현 상태 유지인데 얘를 아마 기관 코드가 영어다 그러면 전자 쓰면 안 돼요. 반자만 돼요. 영숫자 반자. 왜? 얘네 전자라고 하는 거는 2바이트로 모두 표시하겠다는 거고 반자는 1바이트로 표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숫자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 얘네가 인식을 합니다. 자, 봉사 내용은 또 IMD 모드 한글이고요. 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이 폼을 작업을 할 때 여기에서 얘네 영어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학번 같은 경우 기관 코드 같은 경우에 영어만 나오고요. 봉사 내용 얘네는 한글만 나오고 한영키를 변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 ESC 키 눌러서 취소해두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IMD 모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폼에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한다. 다음 중 해당 컨트롤에 포커스가 위치한 경우 입력 모드를 한글 또는 영숫자 반자와 같은 입력 상태로 전환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은 IMD 모드다. 다음 중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창에서 표시되는 각 탭의 설정 기능 속성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요거 이제 다음에 보긴 할 텐데, 뭐 형식 탭에서는 우리 뭐가 있냐? 유효성 검사하고 중복 내용 숨기기가 있었나요? 형식의 중복 내용 숨기기는 있는데 유효성 검사는 어디 있냐? 자, 유효성 검사가 어디에 있냐? 데이터에 있나? 아, 데이터에 있네요. 그죠? 여기에 형식 탭이 아니고요. 이벤트에는 아니죠. IMD 모드에 해당하는 게 우리 데이터에 있었죠. 기타 탭에는 상태 표시줄 탭,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우기에는 이제 그래요. 그죠? 한 번 출제된 문제인데 이걸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이것만 아시고 이번 시간에 IMD 모드만 내가 가져가면 되는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정리해보면은 바운드 컨트롤,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각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사 붙여넣기 어느 위치에 되는지, 그 다음에 IMD 모드 요거만 오늘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